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녹십자 랩셀이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모멘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번호는 144510이고요. 현재 11월 25일 수요일 3시 1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매일 일주일에 못해도 한 3번, 네, 3번 정도는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매매 전략은 최근에 매수 관점을 계속해서 본다라는 거였죠. 네. 그리고 오늘도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오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가려다가 좀 못 간 느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파신 분이라고 하면은 단타로 접근을 해가지고 한 3%에서 5% 정도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수익이 튕기신 거고, 근데 조금 더 큰 수익을 바라고 지금 진입이 되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운 흐름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이게 오늘 이슈가 있었나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이슈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그래도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는 아셔야 되니까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게 될 것 같고요. 현재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NK 세포 치료제 개발과 이제 수탁 검사를 위해서 이제 검체 운반이 거의 매출액의 한 7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몸이 대략 60조 개의 이제 세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세포를 하나하나를 다 보호해야 되는데, 어쨌든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이상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면역세포가 이제 유일하게 암세포와 이제 정상세포를 구별해서 이제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을 이제 지켜주는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전반적으로 하루에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이제 전이되지 않는 거는 이제 NK세포 활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NK세포 치료제 MG4101 간암 임상 2A상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 결과가 발표가 예정이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거 외에도 이제 검체 검진과 이제 바이오 물류 쪽, 이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력 사업 분야가 이제 검체 검진 사업인데, 이렇게 다양한 검체 검진이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꾸준히 늘어나면서 성장성이 상당히 크게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3분기 실적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9.5%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와 함께 바이오 물류 사업도 확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최근에 이제 콜드 체인이 이제 화이자 쪽에서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물류 쪽이랑 그 다음에 콜드 체인 쪽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228.7%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콜드 체인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대한과학이랑 일신바이오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중소형, 소형주가 아닌 한 중소형주 정도에서는 이제 녹십자 랩셀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트 관점에서 제가 봤던 거는 어제 이제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썸네일을 붙여서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돌파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돌파도 나왔고 어제 종가 자체도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되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종가상 이전에 이런 저항대라고 판단해볼 만한, 아니면은 전일에 이제 시초가 그리고 종가 이후에서 이제 또 종가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장중에 이제 약 11% 정도 변동성을 줬어요. 위로. 예. 위로 11% 정도 변동성을 주었고, 실질적으로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만약에 내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뷰를 한 시점이 뭐 여러 차례 있긴 했었는데, 이때는 좀 소극적으로 하다가 이때 딱 뭔가 급등 느낌이 난다라고 해서 이제 간만에 이제 11월 9일날 리뷰를 하면서 또 그날 이제 18% 정도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또 13% 정도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좋게 흘러가 주었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렸다라고 하면은 또 사실 무의미한데, 제 리뷰 자체가 아무튼 최근 올라가는 파동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매수 관점을 보고 있었고요. 예, 매수 관점을 계속해서 보면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또 이제 지켜주는지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 라는 관점을 봤고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까지는 못 올라간 흐름인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나쁘다라고, 오늘 뭐 지수가 잘 가다가 갑자기 저항이라고 말하기엔 좀 예매하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해야죠. 예. 신고가의 영역이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예.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좀 못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도로 볼 이유가 전혀 없었죠. 예. 매도로 볼 이유가 전혀 없는 차트다 보니까, 어쨌든 주가가 2020년 6월 10일부터 최근 11월 11일까지 약 4, 5개월간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예, 주가가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횡보하는 흐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저항을 받아야죠. 이런 데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레벨인데, 하지만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보통 이제 저항을 한 3번, 보통 이제 한 차례,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차례 정도를 더 받아요, 보통은. 그러다가 이제 되돌림, 다시 한번 더 돌파, 이후 눌림, 상승, 이게 이제 정석적인 패턴인데,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깃발 패턴이라고 했죠. 깃발 플래그 패턴이라고 했는데, 실상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느냐, 여길 기준으로, 아니면은 대세 상승이 나와주는가에 대한 관점도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을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 관점이고요. 하지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들고 계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지켜주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슈팅이 나올 때마다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 관점도 충분히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조금 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스윙 정도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위에 저항이야 많죠. 상당히 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항이야 상당히 많습니다. 저항이야 뭐 올라갈 때마다 저항 받을 만한 요소들은 많은데, 그쵸? 하지만 이런 데가 또 대표적인 저항대고, 그 밑에는 이 정도? 저항대야 맞죠. 오늘 꼬리가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수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데를 보시게 되면 저항대도 맞습니다. 저항대도 맞는데, 다만 이런 데를 강력하게 돌파하게 되는 순간에는 실상 매도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흔히들 말하는 역헤드 앤 숄더에 대해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지받으면 더 간다라는 관점을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수나 아니면 뭐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모멘텀이 있으면은 그런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은 뭐 콜드 체인이나 아니면은 바이오 물류 쪽이 될지, 아무튼 그런 재료가 많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62,600원대 돌파 이후 안착 여부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호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11월 19일, 11월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델타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